아산시의 대표적인 문화를 꼽는다면 현충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현충사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인물, 이순신 장군. 영화 명랑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왜군과 전투를 하여 승리를 이끈 이순신 장군의 현충사에 있는 고택은 어린 시절 외가가 있는 충남 아산으로 이사하여 32세 무과급제 하기 전까지 살면서 무예를 익히던 곳이며, 현충사는 1704년 아산지방 유생들이 숙종 임금께 사당 건립을 상소하자 조정에서 이를 허락하여 1706년에 건립한 사당입니다. 이순신은 아산에서 젊은 시절 무예를 연마하여 장군이 되기까지 아산의 정기를 받아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합니다. 또 아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온양온천. 아산시 중심가에 자리 잡고 있는 온양온천은 우리나라 온천 중 가장 오래된 곳으로, 일설에 의하면 고려 말엽 이곳 농부들이 풀을 뽑아 놓으면 풀이 저절로 마르고 겨울에도 땅이 얼지 않아 이를 신기하게 여겨 땅을 파본 결과 뜨거운 물이 솟아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온양이라는 지명은 조선 초기에 붙여진 이름으로 백제시대에는 탕정이라 하였으며 고려 때는 온수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병이 나도 의원을 찾기 어려웠던 시절 그저 인근에 온천이 있으면 몸을 담가 병을 치유하고자 하였습니다. 유명한 온천은 왕과 귀족들의 전유물이 되어 얼씬도 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가장 애호하던 온천이 바로 온양에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 영조는 이 온양온천을 백성에게 개방하였고, 이에 온양온천은 사람들로 메워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이고 현재도 온천 중엔 제일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온양온천. 특히 수도권 전철 온양온천역이 개통됨에 따라 접근이 편리해지면서 관광객 수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온양온천 덕분에 오늘날 아산시가 온천물 솟구치듯 발전하나 봅니다. 그 외에 아산의 자랑거리는 많이 있죠? 영인산은 높지는 않지만 매우 가파르고 영험한 산으로 정상에는 우물이 있어서 큰 가뭄이 있을 시 기우제를 지내던 산입니다. 강당골. 이곳은 물이 맑고 계곡의 주변은 울창한 노목이 숲을 이루고 있어서 심산유곡의 정취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가족들의 나들이 장소로 적합한 신정호 관광지는 청소년 심신단련장, 직장의 단체 야외 모임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산시의 자랑거리가 많지만 오늘은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최미교입니다. 먼저 제27회 아산시 설화예술제를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설화예술제 축제 때 설화산의 전설을 알려드리고자 서울에서 달려왔습니다. 설화산은 아산시를 대표하는 명산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서울 사는 분들은 거의 모른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알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번 예술제를 통해 설화산 주위를 탐방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구석구석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혹시 설화산 가는 길을 아세요? 글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 예.
안녕하세요. 혹시 설화산 가는 길을 아시나요? 설화산? 가는 길이 너무 많아서 등산하라고? 역시 공기가 좋네요. 이 근처가 설화산이라고 하는데 어디 있는 거지? 저기가 설화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오니까 설화산의 향기가 확 물씬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 혹시 설화산 가는 길이 이쪽 길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 설화산에 대한 전설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글쎄요, 제가 여기 2달 전에 이사 와서 잘 아, 모르겠는데 혹시 이장님 댁에 가서 물어보시는 게 안 날까요? 그렇구나. 내가 왜 그걸 몰랐지? 네, 감사합니다. 와! 설화산 근처에 오니까 왠지 제 마음이 설레지네요. 뭔가 잡힐 듯 합니다. 이장님, 예, 설화산은 왜 설화산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나요? 예, 설화산은 늦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눈이 덮여 장을 이룬다 하여 설화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산 봉우리가 붓끝처럼 생겼다 하여 문필봉이라고 합니다. 설화산의 서쪽 기슭엔 외암 민속마을이 자리 잡고 있고 동쪽 기슭으로는 맹시행단을 품고 있습니다. 그 기세가 매우 영특하고 장관이므로 이 산의 정기를 받는 곳에서는 훌륭한 인물이 난다고 전해져 오고 있으며 봉우리가 붓구처럼 생겨서 문필봉이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이곳에서 많은 문필가가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은 7승 8장 지지에 명당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있는 바위에는 눈꽃 모양의 한 무늬가 있어서 눈꽃이 핀 것 같다 하여 설화산이라고 부른답니다. 또한 봉우리들이 5개라고 해서 오봉산이라고도 하고요. 산자락엔 산 이름을 딴 오봉암이라는 사찰도 있다고 합니다. 높이는 441m로 등산하기엔 아주 좋은 산이라고 합니다. 가면 갈수록 설화산이라는 곳은 정말 오묘하고 신비롭네요. 이렇게 신비로운 전설의 설화산을 말로만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화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전기를 듬뿍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등산하니까 조금 힘드네요. 그래도 설화산의 전설을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힘들다. 안녕들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설화산은 자주 등산하시나 봐요. 예. 저는 오늘 이거 설화산엔 처음 온 곳입니다. 여기 옆에 언니분은 자주 올라오는 곳이고요. 그럼 이분은 아산시에 사시나 봐요. 네, 다른 산에는 많이 가봤는데 이곳 설화산에는 등산하는 코스가 아주 원만해서 무릎에 관절에 손상도 없고 그래서 자주 올라오고 하는 곳이에요. 저도 등산을 참 좋아하는데 이곳 설화산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혹시 설화산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세요? 설화산이요? 이 설화산은요, 옛 어른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높으신 분이나 벼슬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셨대요. 그래서 저는 매번 1월 1일이면 이곳으로 올라와서 가족들 건강과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렇군요. 굳이 해돋이를 보러 가는 것보다 여기 설화산에서 기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자녀분들은 잘 되셨나요? 네, 그래서 언니네 자녀분들은 높은 공직에 있으면서 다 잘 됐어요. 역시 설화산은 신비로운 산이 분명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근처 어디라고 하던데? 저건가? 맹사 성문 중에 무당 한 분이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문중에서 절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그분은 돌아가시고 이렇게 빈 절터만 남아있네요. 이곳도 어떻게 보면 역사의 흔적인데 너무 오래 방치해둬서 그런지 마치 귀신이 나올 것 같은 폐허가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 민속문화의 어리기 뜬 장소인데 새롭게 복원해서 등산객들이 오며 가며 들려서 소원을 빌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새롭게 태어났으면 좋겠네요. 이곳은 잡석들을 캐는 채석장입니다.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과의 잦은 다툼 때문에 채석 허가가 취소되고 지금은 문을 닫은 상태라고 합니다. 저기 저렇게 파헤쳐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설화산의 얼굴에 상처가 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설화산에 오게티가 있다면 바로 이 채석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섭섭하지? 하지만 이럴 때가 아니죠? 여기가 드디어 설화산의 정상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다른 산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태극기가 여기에 꽂혀 있네요. 이것도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화산은 뭔가 알면 할수록 흥미진진한 산인 것 같습니다. 태극기를 보니까 애국가가 생각나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서해물과 설화산이 부끄러워. 제가 아무래도 설화산에 너무 필이 꽂혀 있는 것 같습니다. 설화산은 눈이 올 때 올라오면 더 아름다운 산일 것 같습니다. 저쪽이 맹사성댁이고 저쪽이 예안이 씨 집성촌인 외암리 민속마을이군요. 이럴 때가 아니지. 빨리 민속마을로 달려가 봐야겠어요. 외암마을은 조선조 명조 때부터 예안 이씨들이 새거지로 살아온 곳으로 외암 이간 선생 등 유학자들이 배출된 곳입니다. 현재 외암리는 예안 이씨 집성촌으로서 민속마을로 조성돼 연중 많은 관광객들이 자주 찾고 있으며 마을 앞쪽으로는 넓은 농경지를 두고 뒤로는 산이 병풍처럼 막아주는 구릉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넓은 농경지로 인해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조선 중기에 예안이 씨가 이곳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후손들이 번성하여 예안이 씨 집성마을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마을 또한 설화산의 전기를 받아 번성한 마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요즘 영화나 TV에서 사극 촬영을 많이 하러 오기 때문에 관광객까지 많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의 대표작으로는 임권택 감독의 치화선이 아주 유명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여기서 영화를 찍었는데요. 다시 와보니까 새록새록 추억이 돋으면서 또 영화를 찍고 싶네요.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나의 사랑, 나의 이상형, 맹사성은 어디로 갔느냐? 자, 오늘 설화산의 하이라이트 맹씨 횡단.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실 테지만 맹사성 고택은 수백 년간 보존되어 온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문화재입니다. 맹사성의 아버지가 이곳 은행나무 아래에서 강학을 열었다고 합니다. 본래 행단이란 공자가 은행나무 아래에서 제자들을 가르친 데서 유래됐죠. 맹씨행단은 설화산 전기가 집중된 북향집 명당입니다. 마을 앞에서 설화산을 바라보면 끝이 뾰족하게 솟은 봉우리가
마치 북구처럼 생겼다 하여 문필봉이라고 부르는데, 문필봉이 보이는 집에서는 유명한 학자나 큰 인물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물론 문필봉이 보인다 하여 모든 집들이 인물을 배출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산에 전기가 집중되는 집이라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맹씨 행단은 설화산에서 내려온 산줄기가 이어져 전기가 모였다고 합니다. 전기가 모인 집에서 인물이 나는 법. 그래서 맹씨 행단은 맹사성과 같은 역사적 인물을 낳았는가 봅니다. 맹사성은 조선시대 세종 때 좌회정을 거쳐 우의정까지 지낸 천하 제일의 수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일화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조선 초 19의 어린 나이에 장원급제를 해서 20살에는 경기도 파주 군수가 된 맹사성은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깊은 산 중에 유명한 고승이 살고 있다고 해서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이 생각하기에 이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내가 삼아야 할 최고의 좌우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어렵지 않지요. 나쁜 일은 하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치인데 먼 길을 온 내게 해줄 말이 고작 그것뿐이요? 아이고.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 숙이고 또 숙이고 양손을 먼저 내밀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님의 말 한마디에 맹사성은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여기서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맹사성이 고승을 만남으로 인해서 검소하고 청렴하고 고개 숙일 줄 아는 그런 인품이 훌륭한 사람으로 거듭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제부터라도 고개 숙인 여자로 살까 합니다. 겸손은 미덕이고 베푸는 정신입니다. 여러분들도 남들에게 베풀고 살면 아마도 아산시 후손들이 지금의 아산시보다 더욱 빛나는 아산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역도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이만 설화산의 전설을 찾아서를 마칠까 합니다. 아산 시민 여러분, 설화산의 전기를 받아 유서 깊은 역사도시 아산을 길이길이 이어나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설화산 해발 441m. 산의 정상이 북극 모양으로 뾰족하여 문필봉이라고도 하며 그 기세가 매우 영특하고 장관이므로 이 산이 비치는 곳에는 훌륭한 인물이 난다고 전해져 오고 있으며 실제로 이곳에서 많은 문필가가 배출되었다. 또 이곳에는 칠승 8장, 칠정승 8장군 지지에 명당이 있는 산이라고 한다. 설화산의 동서 양쪽 산 기슭에는 외암리 민속마을과 중리 맹사성 고택이 있고 아산의 인물인 맹사성을 낳기 전에도 그의 어머니가 태몽을 꾸었는데 설화산이 입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외암리에서도 이간 선생을 비롯하여 많은 대학자들이 배출되는 등 설화산은 역사와 문화가 함께 살아있는 우리 지역의 명산 중의 명산이며 송악면 소재지 방향에서 보면 독수리가 비상을 시작하는 형상을 하고 있다.